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 예상을 했던 것처럼 네. 나왔죠. 약간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긍정적인 여파를 불러일으켰어요.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다가 급반등하기도 했고 또 중립금리 내린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이었다라는 네. 분석인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번에 FOMC 회의 보면서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매파적이었다. 네. 그다음에 그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매파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형태거든요. 네, 왜요?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네. 중립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7번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올해 진짜 7번 올리면 내년에 경기 둔화 옵니다. 그건 그렇죠. 뭐 매번 근데 올리면. 시장에서 올해 금리 7번 올린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중립금리 얘기도 하고 뭐 5년물, 네. 10년물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차차 얘기하고 저는 올해 금리 한 5번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다섯 예. 번.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왜? 불과 그러니까 보름 전에 상하원에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제 혹시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하는 동안에 경기가 견고하고 고용이 좋고 경기 침체 위험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5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에 더 강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보시는 얘기는 거예요? 뭐냐면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는 심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준비한 자료 보면 소매 판매 지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면 지난달에 3점대에서 지금 확 내려갔죠. 네. 근데 예상치가 예상치보다 0.1이 더 내려갔죠. 그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 의장이 경기가 또 한 번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었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네. 네. 경기 좋으니까 소비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경기가 좋아서 자신감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소비해도 경기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소비를 북돋우기 위해서 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좀 덜 꺾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아 이거는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매파적인 뉘앙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점도표에 나온 것보다 실제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덜하게 된다면은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 호재 아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를 낮췄잖아요. 예. 그 얘기는 연준에서 물가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만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경기 괜찮다라고 립서비스에서 네. 소비 심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금리 7번 하면요, 진짜 내년에 경기 침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금리를 올해는 4-5번밖에 못 올리겠구나. 많아봐야 5번밖에 네. 못 올리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매파 아니에요. 굉장히 매파보다 더 완화된 걸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좀 그렇다면은 좀 이 3월 이 증시도 이제 박스권 장세에 네. 있는데 좀 어떤 업종이나 종목 좀 지켜볼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이 시간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은 절대로 추세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변동성 요인이다 그랬는데 네.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 좀 분석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관심이 요즘 높죠.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를 분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기대감과 실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유동성을 막 풀 때는 그러니까 소에서 유동성도 풀고 정부에서 MMT라고 보통 얘기하는 막 네.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서 재정을 부양할 때는 실적 안 올라도 기대감만 있어도 기대가 막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잖아요. 긴축 시제. 그러면 실적이 안 되면 안 가요. 기대감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나왔나요?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에서 21년도 6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이었어요. 근데
22년 2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5.7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매 판매 떨어졌다 그랬죠. 네. 연준 의장이 왜 경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지금 소비를 안 해요. 그럼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이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지죠. 떨어질 수 떨어지겠죠.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인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인대에서 소비를 직접적으로 막 부양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비는 간접적으로 부양하고 오히려 인프라 투자를 소폭적으로 증가시키더라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세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실제 사람들이 막 사주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떨어지고. 근데 네.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있는 분들. 저는 하반기까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2.2인데요. 어제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3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페드에서 컨센서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반기에 기대 물가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6.0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보고 있는 그 물가에서는 4.3인데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6.0이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급망에 대한 물가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4.3 정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임금, 실질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라는 건 보통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하반기에는 진짜 실적도 되고 기대감도 될 수 있다. 근데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만 올라간 거는 오래 못 간다. 네. 그럼 어떻게 전략하는가 하면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실적이 딱 나왔을 때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와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사야 되는 거죠. 아, 떨어질 때 사자. 왜냐하면 예. 하반기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기대감도 좋아지지만 네. 상반기는 실적은 안 좋아지지만 기대감만 기대감만. 올라가는 거니까. 네. 왜 실질 임금이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럼 순서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여행, 항공 이쪽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유통은 좀 뒤로 밀려야 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행, 항공은 항공. 예. 유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 항공 쪽은 1순위를 봐야 되지만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유통 이쪽은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일단 나와야지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대치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대 1순위보다는 2순위를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리오프닝은 좀 길게 갈 종목이지 좀 짧게 갈 종목은 아니다. 차라리 짧게 갈 종목들은 정책 관련주가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네, 네. 그쪽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네, 여행 항공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